김 PD는 청약 받을 생각 있어? 청약 통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청약을 하면 어느 정도의 아파트를 사보고 싶다 이런 게 있나? 그런 거 없지? 살 수만 있다면요. 작아도 상관없어. 이 청약에서 가장 포인트는 내가 봤을 때 자금인 것 같아, 자금. 그러니까 되게 어릴 때부터 청약통장을 가입을 하는데 그 실제로 그 통장을 쓰게 되는 거는 언젠지 모르고 우리가 조금씩 붓고 있잖아. 그리고 청약이 당첨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청약을 받게 되면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조금 알려줄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순위가 고순위가 됐어. 그래서 이제 어디든지 청약을 넣으면 당첨이 돼. 근데 5억짜리 정도 아파트를 청약을 넣는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래서 당첨이 됐어. 당첨이 되면 제일 먼저 계약을 해야 돼. 당첨되면 그게 계약이 아니라 당첨되면 계약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럼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이 필요해. 예를 들면 5억짜리 아파트가 당첨이 됐는데 계약금은 보통 10% 또는 어떤 곳은 20% 받는 것도 있어. 근데 보통은 10%가 많아. 근데 5천만 원이 필요하잖아. 있어? 없어요. 그래서 자금이 없을 때는 처음에 자금이 없다고 갖고 청약 신청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5천만 원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청약을 일단 하면 돼. 그래서 이 5천만 원은 신용대출로 뽑을 수도 있고 뭐 정 안 되면 부모님한테 좀 손을 벌리던가. 그리고 계약을 하고 나면 이제 입주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왜냐면은 공사를 하잖아. 내가 이제 공사가 다 된 뒤에 청약을 하는 게 아니라 건물 짓기도 전에 우리가 청약을 하는 거라서 이제 입주하는 데까지는 몇 년 상당한 기간이 걸려. 그러면은 계약금 10% 내고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중도금이라는 걸 내게 돼. 근데 보통 60%가 많아. 그러면 5억 중에 60%니까 한 3억 정도를 중간에 중도금을 내야 돼. 근데 이 중도금이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보통 6번 정도 나눠내. 그래서 1회차, 2회차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해서 총 6회차에 걸쳐가지고 5천만 원씩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럼 3억을 내야 돼. 너무 비싸요. 3억 있어? 근데 이제 분양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을 다 해줘.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중도금 대출을 다 해주는데 이게 이런 게 있어. 중도금 대출은 다 해주지만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분양받은 사람한테 전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대출이기 때문에 내가 내는 게 맞는데 당첨된 사람 내는 게 맞지만 이제 예를 들면 아파트 분양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럼 분양하는 분양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사람을 많이 불러들이려면 이자를 대신 내준다던가.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을 무이자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내가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내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지막 잔금 때 그 이자를 한 번에 내는 경우도 있어. 이거는 이제 분양하는 곳마다 방식이 조금씩 다른 거야. 그래서 분양 분위기가 너무 뜨거우면 아무래도 이제 이자를 그때 내야 되는 방식일 수도 있고 분양 분위기가 안 좋으면 무이자일 경우가 많겠지.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중도금이 다 돼서 아파트가 다 지어졌어. 그럼 마지막에 잔금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5억에 분양받았었잖아. 그 중에 계약금 10% 내고 60% 중도금 냈으니까 30%. 그러니까 계약금을 20% 내면 잔금이 20% 남는 거고. 근데 이제 잔금 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잔금, 집 구매할 때 받는 잔금 대출을 이제 받으면 돼. 그런데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60%까지밖에 잔금 대출을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주택자라서 70% 가능한 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애 최초라서 80% 가능한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의 케이스에 따라서 잔금 대출 신청할 수 있는 그 양의 금액이 달라져. 그래서 예를 들면 김 PD는 현재 무주택자지? 네, 혹시 있어? 집 없어요. 예, 무주택자니까 만약 생애 최초면은 상황에 따라서 80%까지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거에서는 뭐 DTI, DSR 이런 거는 얘기 안 해. 이런 얘기하면 복잡해. 이게 끝이 없어. 그냥 오로지 집값 대비 한도만 얘기하는 거야. 그럼 5억짜리 중에 생애 최초니까 한 4억 정도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또는 무주택자면 한 3억 5천까지. 그럼 이제 나머지 돈만 본인이 그 사이에 준비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 5억에 분양을 받았잖아. 부동산 경기가 계속 좋아가지고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내가 잔금 낼 때 보니까 이 물건의 시세가 한 7억 정도 됐어. 그러면 KB 시세가 뜨는 경우도 있고 안 뜨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안 뜨지만 감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시세가 많이 올라 있는 경우는 잔금할 당시의 시세 대비 LTV 대출 한도를 받을 수도 있어. 그럼 그게 7억이 돼 있다. 가격이 올라가지고 고맙게도. 그러면 70%만 해도 77이 49잖아. 그럼 분양가 5억에
거의 전부를 대출로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잔금은 할 수 있는데 반대로 5억에 분양받았는데 분위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집값이 뭐 4억이 됐어. 3억 5천이 됐어. 그러면 대출을 그 떨어진 시세밖에 못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집단대출 상품이 이제 분양가에 준해가지고 한도를 책정해 줄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된다 딱 정할 수는 없지만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 차량 신청 돈 없어도 그냥 해봐도 돼요? 아 그럼 내가 그랬잖아. 당첨이 된다고 해서 계약이 되는 게 아니니까. 당첨하면은 계약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되는 거니까 계약을 하고 안 하고는 자기 자유니까. 대신 뭐 그런 건 있지. 뭐 우선권이 내가 있는데 이 계약을 포기했을 때 그 우선권이 만약 없어진다거나 내가 순위가 밀린다거나 그럴 때는 좀 진중하게 고민을 해봐야겠지.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청약은 열심히 해보는 게 무조건 좋을 것 같아.